제가 이 그림을 알 수 있을까 해갖고 가지고 왔는데 혹시 그 여러분들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동화 기억나세요? 예, 그 말썽꾸러기 톰 소여 학교도 안 가고 동네 싸돌아다니고 그러다 살인 사건을 목격해서 살인 사건 범인 잡겠다고 애들 데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이 아이도 요즘에 뭐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ADHD 진단을 받았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동화책의 주인공이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문제라도 처지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르게 본다. 한번 이거 볼까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인생입니다. 10대에는 뭐 하죠? 학교 다니니까 열심히 공부 잘하고 20대 때는 대학에서 실력 쌓고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해서 30대에 취업해서 직장에서 경력 쌓고 40대 자리 잡고 50대 부와 명예를 누리고 60대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이러길 대부분 원합니다. 이 중에는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다 오케이야. 난 이렇게 살았어 하시는 분 혹시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혹시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주실래요? 어머나 정말요. 지금 몇십 대예요? 50대인데 무지 젊어 보이시네요. 다 이렇게 하셨어요? 부와 명예도 누리세요? 명예는 누리고 부만 조금 이건 아직도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러면 우리가 밉다 그러죠. 얄밉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럼 대부분은 뭐예요? 다들 열심히 살았지만 이게 참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자식을 여러 키워도 어떤 자식은 좀 순탄하고 또 어떤 자식들은 안 그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잣대, 기준이 되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이제 힘든 거예요. 꼭 뭐처럼 보이냐면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못하냐. 남들은 다 건강 챙기는데 당신은 왜 운동도 안 하고 담배만 피고 남들은 다 취업이 어렵대도 취업하는데 너는 왜 취업을 못하고 남들은 참 자식을 잘 키웠는데 나는 왜 이렇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았나 보다 그러면 괜찮은데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못하면 힘들죠. 평소에 집안에서 이렇게 지낼 때는 괜찮은데 동창회라든지 이런 모임 갔다 오면 갑자기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지죠. 우리 집이 너무 그냥 좀 왜 초라하고 내 인생이 초라하고 물론 자랑할 게 많은 분은 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잘 나가는 친구가 딱 기준이 돼버리면 반짝반짝하는 내 집이 갑자기 어두컴컴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할 때 항상 뭐가 있다 거기에는 기준이 있다.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에 못 미치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있습니다. 저희 그 애가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상담한 사례예요. 자, 이 사람이 조카를 데려다가 키워요. 시동생이 결혼해서 이 조카를 낳고 뭐 어렵게 살다가 재혼했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잘 안 돼서 IMF 때 이제 중국으로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보육원에 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엄마는 얘를 키울 생각이 없고 생모도 키울 생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자기 남편이 잠도 못 자고 한숨을 푹 푸시니까 이제 이 큰엄마가 우리 애 키우면서 숟가락 하나만 던지면 되지 하고 데려다 키웠어요. 그런데 1년이 됐는데 얘가 훔치는 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반복이 돼서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경찰서 끌고 가서 겁도 줬는데도 안 나. 게다가 얘가 훔치는 거를 감싸주려고 자기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엄마는 아주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시동생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자기 아들조차 사촌 때문에 인생을 망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 왔는데 이 큰엄마가 상담실에 와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이건 보셔야 돼요. 11살짜리인데요. 주민등록 초본이 2장이에요. 14번을 옮겨 다녔어요. 엄마 아빠 밑에 있다가 할머니 집 갔다가 또 재혼하면서 거기 갔다가 안 되면 생모 집에 갔다가 안 되면 고모네 집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맡아서 아이고 내가 키우지 하면서 못 키우는 게 자꾸 훔치는 게 문제가 자꾸 생겨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훔치는 거 아주 질색이잖아요. 뭐 공부 못하고 뭐 한 거는 다 이해하지만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은 되게 우리가 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떠돌다가 이제 이 집에 왔는데 이 이제 큰엄마 입장에서는 큰맘 먹고 내가 사랑으로 품으리라 했는데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아이를 이제 그럼 같이 보자고 해서 왔어요. 이제 큰엄마 말은 얘가 맨날 훔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너무 노이로제가 걸려서 자기가 이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몸도 되게 안 좋아졌고 뭐 살도 이렇게 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왔는데 11살짜리인데 이렇게 몸이 되게 재빨라요. 눈도 빠릿빠릿하고. 그래서 누구야? 그 엄마가 이만저만 얘기했는데 너는 어때? 그랬더니 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안 훔치려고 그러는데 자꾸 훔치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안 훔치려고 하는데 자꾸 훔치게 돼요. 누가? 내가.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잖아요.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훔치려는 생각이 언제 오니? 학교 문방구에서 그 다음에 집에 엄마 없고 이러면요 와요. 그럼 훔치려는 생각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와? 그랬더니 일주일에 서너 번 온대요. 그 생각이 너한테 오면 뭐라 그래? 살아 살아 그래요. 그 녀석은 어떻게 생겼니?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길래?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무섭게 그렸어요. 뿔 달리고 손에 이제 삐죽한 창을 든 악마로 그렸어요. 그리고 입에 이제 불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옆에 뱀 2마리를 데리고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와 무섭게 생겼다 그랬더니 자다가 악몽 꿀 때도 와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큰엄마가 얘가 악몽 꾸는 걸 한 번도 생각을 못 본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가 힘든 줄 몰랐어요. 왜 큰엄마는 이걸 몰랐냐면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얘가 어떤지는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얘한테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그랬더니 욕심꾸러기. 얘는 뭘 좋아하니? 욕심하고 생고기를 좋아한대요. 얘는 뭘 싫어하니? 내가 가족하고 함께 있으려는 마음을 싫어한대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얘가 미리 오는 걸 알 수 있니? 몰라요. 미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큰엄마가 나는 알아요. 보여요. 손님이 왔다 가고 이러면은 얘가 불러도 정신을 못 차려요. 대답을 못 해요. 그러고 나면 영락없이 지갑이 비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는 엄마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큰엄마는 내가 요즘 사는 게 힘들어서 부업을 하고 있는데 좀 그만두고 얘랑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맨 처음에 큰엄마가 혼자 상담을 왔어요. 상담을 와서 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랬어요. 누가 문제죠? 아이가 문제죠. 근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얘도 뭐 하고 있어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상대방의 기준을 채우지 못할 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이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기해도 안 들려요. 저는 가족이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얘한테 되게 중요해요. 얘는 14번을 옮겨 다니면서 가족이 없었어요. 사실은. 항상 불안한 거죠. 내가 이 집엔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집은 정말 좋아요. 1년이나 계속 있었고 큰엄마가 정말 잘해주고 이 집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되게 화목해요. 같이 있고 싶은데 훔치는 것 때문에 훔치기만 하면 큰엄마가 너 이러면 내가 고아원 보낸다. 계속 듣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근데 큰엄마 저는 이 집을 좋아해서 이 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입도 뻥끗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 하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 욕심쟁이하고 좀 떨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큰엄마가 볼 때 얘는 어떤 아이냐면 맨날 훔친 아이예요.
근데 얘는 일주일에 몇 번 훔쳤죠? 서너 번 훔쳤어요. 자, 큰엄마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는 맨날 훔치고 거짓말해요. 응? 지금도 그렇고 지난 6개월 전에도 그렇고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할머니네 집이나 고모네 집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왔어요. 이게 큰엄마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자, 큰엄마의 이야기에는 뭐만 있죠? 자기 생각만. 근데 그 자기 생각이라는 게 주로 뭐예요? 아이가 훔쳤던 것만 모집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딱지가 딱 붙었어요. 얘는 어떤 아이예요? 훔치는 아이, 도벽이 있는 아이. 자, 우리 남편은 진짜 무심해 라고 할 때, 자, 남자들은 주로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 한번 좀 잠깐, 뭐 남자분 몇 분 계시지만 우리 조금 마음을 좀 뜻을 모아볼까요? 남자들은 주로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물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애쓰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결혼이라는 걸 안 해봐서 모르는 분들처럼 예? 아, 술. 우리 남편은 술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맨날 술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도 술 마셨고 그저께도 술 마셨고 작년에도 술 마셨고 결혼하고 나서 계속 그러고 결혼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만 해요? 술 얘기만 다 모아서 이 사람은 뭐예요? 술꾼. 이렇게 딱지가 붙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잔소리를 너무 해서 죽겠어. 그러면서 맨날 잔소리한 얘기만 또 딱지를 다 해요. 잔소리쟁이. 응?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그런 사건들만 그런 기억들만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딱지를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들어온 지가 지금 한 40 정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할 수 있나요? 왜 못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앉아 있었는데 밖에도 안 나갔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거는 관심 있는 것만 몇 개 똑똑똑똑 찍어서 그래서 아마 여기서 1시간 동안 뭘 봤냐고 하면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 남편하고 내가 산 지가 40년, 50년인데 우리 남편 일생에서 이런 것만 있었을까요? 맨날 술만 마시는 남자하고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요? 다른 것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되죠? 묻혀버려요. 묻혀버리고 문제만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은 어떻더라고 딱지를 붙이고 아이고 그런 사람하고 사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 터져 하고 나를 막 불쌍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워낙에 술꾼이고 워낙에 잔소리쟁이고 워낙에 무책임하고 워낙에 무뚝뚝하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하다 안 되면 당신이 그렇지 뭐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겠어. 포기를 해버려요. 왜?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딱지를 붙여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죠? 게다가 뒤집어서 아까 이 아이가 맨날 훔친다고 하지만 맨날 훔치진 않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계속 훔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놀기도 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학교도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술꾼도 맨날 혹시 맨날 술 마시나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안 마시고 저녁 때도 뭐가 있으면 또 안 마시고 그런 날들이 많이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왔어요. 그 다음에 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야? 지난주에는 욕심꾸러기가 몇 번이나 왔어? 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다른 식으로 물어보면 뭐냐면 누구야? 너 지난주에 몇 번 훔쳤니? 질문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 확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야? 지난주에 너는 몇 번 훔쳤어? 그러면은 그 아이가 마음이 어때요? 확 얼어버리죠. 아, 쌤이 나를 저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한 번이라도 훔쳤으면 나는 깨갱이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항상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혼내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야? 지난주에 욕심꾸러기가 몇 번이나 왔어? 그랬더니 조금밖에 안 왔는데. 그래서 몇 번? 3번 왔나? 4번 왔나? 이 아이는 첫째 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훨씬 가볍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주 만나 제가 또 물어봤어요. 누구야? 지난주에는 욕심꾸러기가 몇 번이나 왔지? 저도 장난처럼 물어보고. 왜?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니까. 물어볼 수 있죠. 이 아이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글쎄요. 2번 왔나? 3번 왔나? 어떻게 줄었어? 몰라요. 그 녀석은 어디서 나타난 거야? 왜 이렇게 힘이 작아졌어? 얘랑 얘기해봤더니 전에는 욕심꾸러기가 자기 등 뒤에 붙어있다 나타냈대요. 등 뒤에 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땅 속에 있다가 나온대요. 일단 뭐가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욕심꾸러기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잘 지낼 때가 많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한 번 더 왔어요. 그때도 욕심꾸러기가 몇 번 왔냐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왔나?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 문제가 11년 동안 14번을 옮겨 다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큰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큰엄마 정말 좋아요. 저희 집에 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되니까? 훔치는 걸 그만둬야 되니까. 근데 습관을 바꾼다는 게, 하던 일을 바꾼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바꿔 얘기해서 큰엄마도 얘가 5번, 6번, 어쩌면 맨날 해서 2번, 3번으로 바뀌었는데 큰엄마는 그거를 몰라요. 큰엄마의 기준은 뭐죠? 하나도 안 훔치는지, 한 번이라도 훔치는지, 한 번부터 10번은 다 똑같이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변화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4번 상담하고 그 다음에 안 왔어요. 큰엄마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했죠. 애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줄 알게 됐어요. 제 문제 얘기할게요. 어머니 문제가 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조카를 데려다 키우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깐난쟁이 피부치 데려다 키워도 공이 없는데 다 큰 애 키우다 뭐 하쓰려고 그러냐. 하도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내가 지금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얘기하다 이제 어머니 상담 끝났는데 6개월 이후에 이제 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선생님 훔치는 게 없어서 상담이 종결됐거든요. 6개월 후에는 거짓말이 거짓말같이 사라졌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문제로 보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비난하는데 문제하고 좀 떨어지니까 계속 엄마가 희망을 가지고 일관되게 이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숨겨있던 거. 아이가 그렇게 11년 동안 14년 동안 옮겨 다녔는데 공부를 그럭저럭 잘해요. 신기하죠? 어떻게 한글은 터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몸도 건강해요. 그리고 이 집에서 사촌들하고 잘 지내요. 자, 이게 다 묻혀버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문제 이야기를 좀 풀면은 그런 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뭐 책상, 이런 컴퓨터, 이건 딱딱하잖아요.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제는 이야기이다. 이야기인데 어떤 얘기에 특정한 것만 뽑아내서 엮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새로 소설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묻혀있던 걸 찾아내서 다시 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있죠. 우리 남편 맨날 술 마시고요. 우리 남편은 정말 집안일에 무관심하고요. 무뚝뚝하고요. 우리 아이는 나하고 정말 대화가 안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았던 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점들, 의지됐던 거, 희망이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불변의 이런 게 아니라 그보다는 좀 말랑말랑한 뭐라고요? 이야기이다. 아, 우리 남편은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뭐 하고 있죠?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예요? 문제로만 모아진 이야기이다. 그럴 때 이제 힘든 겁니다. 우리 남편 진짜 문제 같은데?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냥 남편 자체가 문제야. 이럴 수도 있어요. 아주 힘들 때는. 근데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문제에 가려졌던 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묻혀진 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독특한 결과, 별과 같이 빛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문제로만 사람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빨리 지나가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인턴 쭉 아침에 이제 도는 거죠. 회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성이 누워 있는데 뒤에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게 인턴 레지던트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그 의사한테 이제 계속 질문하고 뭐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당뇨병. 환자의 증세는 뭐고 어떻게 처치해야 되고 그러다가 뭐 절단할 수도 있고 누구 앞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 앞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환자를 뭘로 보는 거예요? 병으로 보는 거죠. 병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뭘로 생각하니까 병을 치료하는 전문가로 보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말 속에는 사람은 없고 문제만 있죠. 그래서 그 누워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한 첫 얘기가 뭐죠?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마주리 얼굴이 확 바뀌죠. 안심이 되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뭐 다리도 자를 것 같고 큰일 났네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문제로 보는 거하고 사람으로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문제로 보면은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다 키워서 제가 이제 여러분 연배가 아직 안 돼가지고 그 경험들을 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고등학생도 있고 이제 대학생도 있고 이 정도인데 이제 그 아이들이 여럿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투닥투닥 할 때 있잖아요. 싸울 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집안일을 막 하다가 시끄러우면 보게 되잖아요. 뭐 누가 때리고 뭐 하고 놀리고 막 이러면은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네 또 싸우니? 좀 싸우지 좀 마. 또 누가 울면 너 또 우니? 이러잖아요. 근데 너네 또 싸우니? 이러면은 저희 애가 항상 그랬어요. 엄마, 너네 또 싸우니? 왜 맨날 싸워? 이러면은 저희 애가 엄마, 우리 맨날 안 싸우거든요. 그 맞잖아요. 제가 언제만 쳐다보죠? 싸울 때만, 소리 날 때만. 학교에서도 그래요.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주로 시선을 줄 때, 장난칠 때, 사고 칠 때, 그럴 때만 보는 거여서 너 또 돌아다니네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선생님 저 이제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 있을 때만 보고 그러니까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쟤는 계속 돌아다니는 애. 얘는 맨날 우는 아이. 얘는 맨날 가서 먼저 찔벅거리는 아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만 보니까 걔를 보면 저 문제를 어떻게 고치지? 쟤를 어떻게 바로잡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술 버릇을 어떻게 고치지? 우리 남편 담배 어떻게 끊게 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일찍 들어오게 할까? 다른 건 다 문제 없는데 애가 늦게 와 여자애가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일찍 오게 할까? 관심이 거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뭐는 안 보이고 문제 없는 거, 잘 지내는 거 이거는 다 안 보이고 그리고 뭐가 또 안 보이고 왜 술을 마시는지 왜 늦게 오는지 그거 할 때 그 사람은 안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관계가 벽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막혀 있다. 내가 상대로 상대를 문제로 볼 따라 할 때 좋은 접근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누구지?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름 다 알죠. 식구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이름은 이경욱이에요. 이게 저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한가요? 뭘 알고, 혹시 저한테 좀 관심 있으면 알고 싶은 게 뭐 있으세요? 혈액형. 예, 또 자녀 수, 나이, 등등등 이게 나오죠. 처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기록하는 거다가 자녀가 제가 셋이거든요. 그럼 이거 맞네요. 어떻게 키웠어요? 왜 셋을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만 셋이거든요. 그럼 딸 셋 키워서 좋으시겠어요? 서운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궁금해질 수 있는 거, 그게 이름을 묻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이경욱이라는 이름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호죠. 우리 남편 몇 살이고 직장 어디 다니고 우리가 결혼 언제 했고, 그거는 사실은 별로 관계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오늘은 무슨 마음으로 직장에 갔지? 요새 집에만 오면은 리모컨 잡고 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때 그 마음, 뭐랄까요, 그 주민등록등본 떼보면 나오는 거 말고 살아있는, 변화하는 지금의 현재, 그거를 물어보는 게 이제 이름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제가 정시에 왔더라면 맨 처음에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연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